잠깐만 아빠 나 이불 가져와야 돼. 있는 줄 알았잖아. 그냥 이거 덮고 자. 밤에. 줘봐 이승이 항상 내 이불. 아니 저 아빠 밤에 잘 때 옮겨줄게. 아니야. 어차피 너 또 갈 거 아니야 방으로. 불편하다고 어제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불편하다고 갔으면서. 벌써 있는 건 아니겠지? 야 아니면 이 바닥 밑에서 자. 너 또 자다가 새벽에 또 좁다고 갈 거잖아. 나 좁다가 건드리지 말고 저는 건드리지 마. 아 됐다. 와 이거 바닥 끝까지. 잠깐만 아빠 이거 좀 건드렸어? 아니 됐어 이제. 똑같은데? 아니야 내가 그래. 아빠 오늘 힘들어 얼른 가. 맞아. 에헴. 에헴 이놈아. 뭐 다리 6개인 동물. 야라따 매미. 매미 한 살이 한 것이 나무 껍질 속에 알을 다. 알에서 깬 애벌레가 땅속으로 쏘. 들어가. 아빠 이렇게 작가? 자, 니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작가 졸린데. 위로. 영차 마지막 허물을 벗어. 젖은 날개만 말리면 돼. 사랑한 이난 목소리 들으니까 잠이 짝을 솔솔 오네 이거. 만났어. 그러게 올라가야지. 알았다 매미. 1년 지났다 매미. 어디 있니? 꼬물꼬물 땅 속에 있다. 2년 지났다 매미. 어디 있니? 어딨니? 뿌리즙 쭉쭉 먹고 땅에 있다. 3년 지났다 매미. 어딨니? 땅속에서 훌랑훌랑 허물었었다. 매미야 언제 나오니? 나갈까 말까 나왔다. 날개 말까 나게 말까 날개 말까 나갔다. 매미 오른손이네. 나 이거 다 해줄 거야 있지? 아이 그만. 아니 여기 그만. 아빠 매미야 지금 피곤하다니까 어디 있니? 지금. 매미를 찾아볼까? 아빠 그럼 저기 있어. 그만이라고 이나. 적당히. 인생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이어서 읽어줘. 얘들아 응. 잘 자고 좀 꿈꿔라. 아빠 이어서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다시 읽어줄게. 이거 다리 6개인 동물. 날았다 매미 한 살이. 암컷이 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아 알에서 깬 애벌레가 땅속으로 쏙. 1에서 7년쯤 4번 허물을 벗고 땅 위로. 영차 마지막 허물을 벗어 젖은 날개만 말리면 돼. 사랑하는 짝을 만났어. 날았다 매미. 1년 지났다. 매미 어딨니? 꼬물꼬물 땅속에 있다. 2년 지났다. 매미 어딨니? 뿌리즙 쭉쭉 먹고 땅속에 있다. 3년 지났다. 매미 어딨니? 땅속에서 홀랑홀랑 허물 벗었다. 매미야 언제 나오니? 나갈까 말까 나왔다. 날까 말까 날았다. 맴. 매미 울음소리네. 맴. 매미야 어디 있니? 매미를 찾아볼까?
매미야, 매미야, 어디 있니? 쉿! 엄마가 나를 낳고 있어. 나무 껍질 속에 있다. 아직 매미알이야.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이 되면 알에서 나와 애벌레가 될 거야. 암컷 매미의 배끝에는 바늘처럼 생긴 기다란 산란관이 있어요. 이 관을 나무에 꽂고 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아요. 하얗고 길쭉한 매미알이 숨어 있어. 매미야, 매미야, 어디에 있니? 아직 땅속에 있다. 여기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어. 일령 애벌레. 알에서 깨어 땅속으로 내려왔어. 이령 애벌레. 나무 뿌리 즙을 먹으며 자라고 있어. 삼령 애벌레. 허물을 또 한 번 벗고 몸이 조금 더 커졌어. 사령 애벌레. 허물을 한 번 더 벗었어. 오령 애벌레. 이제 땅 위로 올라가고 있어. 매미애벌레는 땅속에서 1에서 7년 동안 나무 뿌리 즙을 먹으며 허물을 4번 벗어요.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면 1령 애벌레인데 허물을 한 번 벗을 때마다 1령씩 늘어나요. 5령이 되면 땅 위로 올라가요. 영차, 영차. 매미야, 매미야, 뭐하니?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 까슬까슬한 발톱으로 나무에 꼭 붙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드디어 도착. 땅 위로 올라온 애벌레는 매미를 잡아먹는 다른 곤충이나 새를 피해서 바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원아, 응? 이따가 밤에 저기 방으로 옮겨줘? 알았어. 밤에 깨울게 이따가. 응. 매미야. 아빠가 그냥 옮겨주면 안 돼? 아빠 엄마한테는 뭐, 시키만 했잖아. 팔 아파서? 그게 아니라 될지 모르겠어. 니 커가지고 애기가 아니라서. 근데 너 어른 되는데 대신에 아빠가 딱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해줄게. 응. 매미야, 매미야, 왜 가만히 있니? 쉿. 이제 마지막 허물을 벗고 어른 매미가 될 거야. 끙끙 머리를 꺼내자. 다리를 쑥. 젖은 날개를 빼고 배까지 모두 나오면 드디어 어른 매미가 되었어. 매미야, 매미야, 왜 아직도 거기에 있니? 젖은 날개가 말라야 날 수 있거든. 그런데 배고파서 못 날겠어. 뾰족한 주둥이를 나무에 콕 꽂아서 먼저 나무즙을 먹어야지.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오줌을 찍찍. 매미는 주로 나무즙을 먹기 때문에 자주 오줌을 누워요. 적이 공격을 하면 오줌을 누워서 몸을 가볍게 비우고 날아가기도 해요. 매미야, 매미야, 뭐하고 있어? 무서운 새가 나타났잖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날개가 다 말랐으니까 새나 사마귀가 와도 도망칠 수 있어. 아이코, 도망가자. 새나 사마귀, 거미, 말벌 등의 곤충이 매미를 잡아먹어요. 이들은 땅 위로 올라와 날개도지를 하는 매미 애벌레나 나무에 앉아 쉬는 매미를 공격해요. 매미야, 매미야, 뭐하고 있어? 사랑하는 짝을 만났어. 사랑하는 내 짝을 만났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예쁜 암컷 매미가 곧 알을 낳게 될 거야. 수컷 매미는 암컷의 짝이 되기 위해 큰 소리로 울어요. 암컷은 배에 소리를 내는 울림통과 근육이 없어서 울음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다음 여름이 오면 우리가 낳은 매미들이 또다시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려줄 거야. 맴맴맴맴맴.
매미야 안녕. 내년 여름에 또 만나자. 암컷과 수컷 매미가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매미는 죽고 말아요. 날개를 가진 어른 매미가 되어서는 고작 2, 3주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생김새랑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 매미. 매미는 여름이 시작되면 땅속에서 기어나와 맴맴 울어요. 큰 울음소리를 내는 매미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날개. 앞날개와 뒷날개가 각각 2장씩 있어요. 앞날개와 뒷날개가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한 장처럼 보여요. 앞날개가 뒷날개보다 크고 길어요. 배. 수컷의 뱃속에는 진동막이 있어요. 진동막을 떨어 소리를 내요. 암컷 매미의 배. 암컷의 배에는 산란관이 있어요. 뾰족한 산란관을 나무에 꽂아 나무 껍질 속에 알을 낳아요. 잎. 빨대 모양이에요. 껍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나무에 꽂아 나무즙을 빨아먹어요. 다리. 세 쌍으로 모두 6개예요. 끝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에 잘 매달릴 수 있어요. 더듬이. 길이가 짧아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겹눈. 머리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사물의 움직임과 모습을 구별하는 데 쓰여요. 혼눈. 겹눈 사이에 3개가 있어요. 밝고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매미 친구를 소개합니다. 매미는 종류가 매우 많아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모양이 다 다른 매미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느털매미. 느털매미는 다른 매미에 비해 늦게 나타나요. 여름이 지난 뒤 가을에 어른 매미가 되어 짝짓기를 해요. 털매미. 몸 전체에 짧은 털이 나 있어서 털매미라고 불러요. 몸집이 작은 편이고 울음소리도 작아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어른 매미로 살아요. 애매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매미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매미에 비해 몸집이 작아요. 9월에서 10월에도 볼 수 있고 밤에는 가로등과 같은 불빛에도 잘 모여들어요. 울음소리를 길게 내요. 참매미. 애매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매미예요. 주로 참나무, 소나무, 벚나무에 살아요. 말매미와 더불어 크기가 큰 편이고 울음소리 또한 크지요. 말매미.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 가운데 몸집과 울음소리가 가장 커요. 매미와 다리와 배에 오렌지색 무늬가 있고 황금색의 잔털이 나 있어요. 6에서 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요. 유지매미.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어요. 다른 매미와 다르게 날개가 투명하지 않아요. 저녁 무렵에 시끄럽게 울어요. 약 5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요. 궁금증이라. 매미는 어떻게 짝을 부를까? 매미가 여름 내내 부지런히 우는 까닭은 짝을 부르기 위해서예요. 수컷 매미만 우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 진동막이 수컷에게만 있기 때문이지요. 수컷 매미가 우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에 힘을 주어 뒤쪽으로 불룩 솟아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딱지를 열어 울음소리가 밖으로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서 먼 곳에 있는 암컷도 수컷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매미는 어떻게 나무즙을 빨아먹을까? 어른 매미는 나무즙을 먹고 살아요. 매미의 입은 길고 뾰족한 빨대처럼 생겼어요.
입의 끝부분이 단단하고 뾰족해서 두꺼운 나무 껍질도 쉽게 뚫을 수 있지요. 뾰족한 잎을 나무에 길게 박아놓고 나무즙을 빨아먹어요. 말매미와 참매미는 뽕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감나무 등에 살면서 나무즙을 빨아먹어서 나무에 피해를 주기도 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벙어리가 된 매미, 슬프게 우는 매미.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 울산에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도사가 있었어요. 도사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오로지 도만 닦았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낮에는 매미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에는 개구리가 계속 울자 도사는 돌을 닦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어요. 밤잠을 설치던 도사는 붉은색으로 글씨를 쓴 부적을 만들어 냇가에 뿌렸어요. 그러자 그 근처의 개구리가 모두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소문을 들은 매미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미처 도망가지 못한 매미들은 벙어리가 되었고 도망친 매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지요. 그러다 자신들이 살던 곳에 있던 울산바위가 강원도 설악산에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매미들은 너무나 반가워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살기로 했어요. 매미가 슬피 우는 까닭은 벙어리가 된 매미들을 생각하며 울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설악산 울산바위 근처에서 우는 매미들은 울음소리가 더 슬프다고 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여름을 알리는 우렁찬 소리, 바로 매미의 울음소리예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시끄럽게 울어대고 때로는 합창이라도 하는 듯 한꺼번에 울기도 해요. 이쯤 되면 매미 소리를 듣는 것이 짜증스러워져요. 하지만 매미는 그 소리를 내기 위해 1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땅속에서 보내요. 날개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애벌레의 모습으로 길고 긴 시간을 견뎌 얻어낸 소리라고 생각하면 매미의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매미를 관찰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매미 소리를 들어보니 잔칫집에서 들리는 흥겨운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매미 소리를 들어보니 잔칫집에서 들리는 흥겨운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짐 맥베스의 한 마리 매미 두 마리. 2003년작 개인 소장. 곡식과 버섯, 벼농사를 잘 지으려면 벼 한 사리. 벽시에서 싹이 돋아 모판에서 자란 싹을 논에 옮겨 심어 쑥쑥 자라서 벼꽃이 펴 드디어 나달이 맺혀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 추수해서 껍질 벗기면 흰 쌀. 벼농사를 잘 지으려면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농부가 될 거야. 따뜻한 봄날에 튼튼한 벽씨를 심고 싹이 돋아나면 콕콕 모내기 해요. 쨍쨍 햇볕 쬐고 쭉쭉 물 먹고 쑥쑥쑥 자라서 노란 나달 탱글. 시원한 가을에 황금빛 들판이 되면 벼가 고개 숙이고 신나게 추수를 해요. 쨍쨍 햇볕 쬐고 껍질 벗기면 반질반질 윤기 나는 하얀 쌀이 가득. 나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1등 농부예요. 60년 넘게 벼농사를 지으셨대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벼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봄날 할아버지는 튼튼한 벽실을 골랐어요. 물을 흠뻑 주면 며칠 뒤에 싹이 날 게야.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 정말로 작은 싹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싹이 난 벽실을 모판에 솔솔 뿌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었어요. 싹은 점점 길게 자라났지요. 벼의 씨를 벽시라고 해요. 벽시를 소금물에 담그면 바닥에 가라앉기도 하고 둥둥 뜨기도 해요. 바닥에 가라앉은 튼튼한 벽시만 물에 담가 따뜻한 곳에 두면 싹이 나요. 벽시에서 싹이 난 모를 모판이라고 부르는 흙상자에 옮겨요. 벼는 땅에 바로 심지 않고 모판에 키운 뒤에 옮겨 심어요. 모가 한 뼘쯤 자랐으니 모내기를 해야겠네. 할아버지는 물이 찰랑찰랑한 논에 모를 옮겨 심었어요. 기계가 덜덜덜 지나가면 모가 나란히 쏙쏙 박혔지요. 모판에서 논으로 모를 옮겨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해요. 논은 물이 차 있어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요즘은 주로 기계를 모내기로 해요. 나는 커다란 통에 모를 심었어요. 손으로 꼭꼭 눌러 나란히 심었지요. 내가 심은 모도 쑥쑥 자랄까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논에 물이 넉넉한지 살폈어요. 쨍쨍 햇볕을 받고 촉촉한 논물을 먹고 벼가 쑥쑥 자랐어요. 물속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며 자라요. 쑥쑥.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밑동에서 새로운 줄기가 또 나와요.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벼가 자라는 논에는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어야 해요. 내 벼도 쨍쨍 햇볕을 쬐고 졸졸졸졸 물을 먹으며 쑥쑥 자랐어요. 뜨거운 여름이 끝날 무렵 드디어 이삭이 다 왔어요. 이삭에 다닥다닥 벼꽃이 피었다 지더니 마침내 벼에 나달이 맺혔어요. 이삭은 벼꽃이 피고 나달이 맺히는 부분을 말하고 나달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의 알을 말해요. 나는 아침마다 벼에게 속삭였어요. 벼야 사랑해, 벼야 사랑해. 그랬더니 내 벼에도 꽃이 피고 나달이 맺혔어요. 나달이 탱글탱글 여물어 갈수록 벼는 고개를 푹 숙였지요. 할아버지는 벼의 줄기를 갉아먹는 메뚜기와 나달을 쪼아먹는 참새를 쫓았어요. 꽃이 피기 시작한 뒤 25일 정도 지나면 나달이 익기 시작해 35일에서 45일쯤에는 완전히 익어요. 나달이 익으면 무게가 무거워져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 나달도 점점 여물어 갔어요. 가을이 되자 할아버지가 벼를 거두어 드렸어요. 올해 농사도 풍년일세. 일을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어요. 거두어들인 벼를 탈곡기에 넣으면 벼 이삭에 붙어있던 나달이 떨어져 나와요. 나는 가위로 벼를 싹둑 잘라 나달을 탈탈 털었어요. 내가 거둔 나달은 얼마나 될까요? 며칠 동안 햇볕에 말린 나달을 정미소 기계에 넣었더니
누런 껍질을 벗은 하얀 쌀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거둔 쌀은 이만큼이나 많았어요. 한 자루는 우리 집으로, 또 한 자루는 작은 아빠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내 쌀은 요만큼이었어요. 다 같이 나눠 먹기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뻥튀기 기계에 넣었더니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아졌어요. 뻥이요. 우와, 이만하면 나도 1등 농부죠? 생김새랑 우리에게 쌀을 주는 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쌀로 지은 거예요. 쌀은 벼 나달의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지요. 벼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벼꽃. 아주 작아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피었다가 몇 시간 만에 져요. 꽃잎은 없고 반으로 갈라진 벼 껍질 속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들어있어요. 뿌리, 수염처럼 가늘게 뻗어 있어요. 땅속에 넓고 깊게 뻗어서 벼가 쓰러지지 않게 잘 받쳐줘요. 나달, 알맹이는 흰색이고 누런 껍질에 쌓여 있어요. 겉껍질을 벗기면 현미가 되고 속껍질을 한 번 더 벗기면 흰쌀이 돼요. 잎,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해요. 가장자리는 거칠거칠해요. 줄기, 여러 마디로 되어 있고 가늘고 길어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이삭, 벼나 보리 같은 곡식의 나달이 열리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이삭에 수많은 나달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한 살이랑 쌀밥이 식탁 위로 뚝딱. 벼는 여름이면 푸른빛으로 물결치고 가을이면 황금색으로 물든 들판을 만들어요.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벼의 한 사리를 살펴보아요. 튼튼한 벽실을 물에 담가 따뜻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고 싹을 틔워요. 싹이 난 벽실을 모판에 뿌려서 한 달쯤 키워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어린 벼를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 하는 시기는 지역이나 모를 심는 땅에 따라 달라져요. 여름이 되면 벼꽃이 피어요. 잠깐 피어있는 동안 꽃가루 바지를 하면 그 자리에 나달이 맺혀요. 가을이 되면 나달이 누렇게 익어요. 나달은 익을수록 무거워져서 벼 이삭이 고개를 숙여요. 궁금증이랑 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먹는 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벼에서 털어낸 나달들을 기계에 넣고 겉껍질을 벗기면 현미가 되어요. 아직 노란빛을 띠고 있는 현미는 밥을 해서 먹으면 꺼끌꺼끌한 느낌이 나요. 속 껍질을 한 번 더 벗기고 싹이 트는 부분인 씨눈을 없애면 흰쌀이 되어요. 흰쌀은 먹었을 때 부드럽지만 현미보다 영양분이 적어요. 색깔에 따라 쌀을 구분하기도 해요. 색깔 있는 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검은색을 띤 흑미예요. 흑미와 흰쌀을 섞어 밥을 하면 흰쌀이 어두운 보랏빛으로 물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는 액미라는 쌀도 있어요. 정미라고도 불리는 이 쌀은 옛날에는 많이 먹었지만 흰쌀보다 맛이 없고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기르지 않아요. 사용하는 곳에 따라 쌀을 구분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밥을 해 먹는 쌀은 맵쌀, 떡을 만들 때 쓰는 쌀은 찹쌀이라고 불러요. 찹쌀은 투명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맵쌀과 달리 완전히 흰색을 띠고 있어요. 맵쌀보다 소화가 잘 되고 떡이나 식혜, 술, 고추장 등을 만들 때 쓰여요. 맛과 색깔, 쓰임새까지 다양한 쌀,
앞으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먼 옛날 곡식을 기르기 전의 일이에요. 하늘에서 신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굶주려서 풀만 뜯어먹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신들은 사람들에게 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회의 끝에 개의 몸에 벽실을 묻혀 내려보내기로 결정했지요. 개는 꼬리에 벽실을 달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땅에 도착했어요. 개가 묻혀온 벽실은 꼬리에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벽실을 심고 쌀을 거두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굶주림에서 구해준 쌀을 아주 귀한 곡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쌀을 귀하게 여겼어요. 쌀이 집안을 지켜준다고 해서 안방 윗목에 쌀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두기도 했어요. 또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인 돌 때 아기가 돌상 위에 있는 쌀을 집으면 커서 잘 살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 풍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충청북도 음성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시아버님은 나이가 80 가까이 되셨어요. 시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좀 편히 사실만도 하지만 일하던 사람이 일손 놓으면 병난다. 라고 하시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씨를 뿌리시지요. 그 덕분에 저는 결혼해서 15년 동안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딱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저는 밥상에서 늘 같은 잔소리를 해요. 할아버지가 힘들게 농사 지으신 쌀로 지은 밥이니까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1등 농부이신 시아버님 덕에 늘 밥도 맛있게 먹고 쌀 한 톨의 소중함도 잊지 않으며 살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아이들도 쌀 한 톨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고마움을 느꼈으면 해요.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 중 벼타작 18세기작 국립중앙박물관